예, 서영교 의원님 말씀처럼 이 법원행정처가 보고할 수 있는 문건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받고 또 위원장께서 저기 조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 무겁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롭고 정당한 방식으로 주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사법부 또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의 원인과 대응을 짚어보는 것도 우리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 또 체포, 구속 수사 과정에서 체포 구속 영장에 대한 관할 논란, 또 법원의 체포영장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을 이미 배제했다는 논란, 또 헌재가 내란죄는 판단 안 하겠다 이런 논란.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이 큽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지금 내란 혐의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구속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맞죠? 네, 네. 근데 공수처는 직권남용만 수사할 수가 있고 내란 혐의는 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그 관련 사건으로 내란을 수사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쟁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받지 않는다는 그 조문의 의미를 기소가 불가한 하고 그리고 기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따라서 수사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맞습니까? 기소가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이었는데 대체로 기소를 못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도 안 하는 것이 관례였고 수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 법학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런 견해들도 있고 일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지금 기소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다 이런 선례가 남은 거죠. 네, 네, 그런 선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재직 중에 소환조사 받거나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어떤 직무상에 기소되지 않는 소추받지 않는 사건으로도 수사는 가능하다 이런 선례가 명확하게 남은 거잖아요. 네, 일단 그런 측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현직 대통령도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는 가능하다. 지금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수사는 받고 재판은 받지 않는 그런 모순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싸가지고는 여러 가지 견해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대통령 하시는 분들 재판받지 않더라도 수사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선례가 남았다.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그런 논란이 현실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아마 이제 본안에서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이번에 수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적법하다고 판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기소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 본안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해서 한 것이 적법하냐는 아마 결국 본안에서 판단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처장님 말씀은 결국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기소돼서 처벌이 확정이 되면 범죄가 확정이 되면
그러면은 이런 선례가 명확히 남는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하면 이제 이번 선례가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럴 일이 절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이재명 대표 대통령 돼도 모든 범죄 혐의 계속 수사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어떤 직무수행 중에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그러면 수사하고 소환조사 받아라.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혼란을 공수처가 또 일정 부분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공수처의 해석을 바로잡지 않으면서 이런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기관별로 이 책임성 있는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동의하십니까? 현재 법원에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졌고요. 이후 뭐 기소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법원에서 여러 쟁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발부 사유가 딱 15자예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좀 선명하게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차장님 맞죠?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구속은 도주 우려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지는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중대하다, 중대성만으로 영장 발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정업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했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 역시 이런 상식적인 의무를 가진 국민들이 많고 법원에 또 수사기관에 어떤 불만들이 누적돼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